실력이 되어트린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휘력을 7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휘력이 순간적으로 7배나 증가한다면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evelop라는 단어에 모든 단어에 보다시피 변화형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 글자들, 이 변화된 것들의 뜻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분리해서 분해해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숙한 이미 독해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구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그리고 훈련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7배 어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어원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등산이라고 했을 때 산은 매산이요, 불은 불화자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진 않죠. 이 정도로 들어가면 오보예요. 그냥 산불과 등산의 산자가 같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영어도 그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변화형들,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알아봐야 되느냐? 자, 이거에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능숙한 독해를 잘하는 어른의 경우, 성인의 경우 단어를 분해, 브레이크다운해서 지금 분해하셨죠? develop라는 단어가 개발하는데 s가 붙거나 ing가 붙고 ed가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람이고 on이 붙으면 아닌 거죠. 개발이 안 된 거. 그리고 up을 붙고 anti 붙고 ly 붙고 부사가 되죠. mat 명사가 됩니다. 프리는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분해해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의미를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초입니다. 결국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단어의 의미를 부분을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의미 있는 부분을 빠르게 도달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분할화 과정이라고 해서요. 세그멘테이션 프로세스가 합니다. 세그먼트에다가 ION을 붙인 거예요. 이것도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아, 세그먼트가 부분, 테이션 부분화시키는 거, 그러한 과정.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능숙한 독해에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분할화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독해를 잘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0.2초라는 건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나 빨리 분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과 비례해서 발전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배라는 것도, 대략 7배라는 것도 실험 결과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어린애, 우리가 아는 좀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청소년기 정도까지 돼야 이러한 분할화 과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다시 말해 15세 이상의 학생들은 이 분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성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능숙한 독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분할화가 순간적으로 0.2초 사이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산불 같은 예를 들었잖아요. 이와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산불과 등산할 때 이 산자가 같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런 분할화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할화 과정은 순간되죠. 오를 등자, 매산자 이렇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등산, 복, 알죠. 이러한 분할화 과정이 우리말도 되듯이 영어도 이 분할화 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학습한답시고 어원을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건 좋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산자의 등산, 복, 의복자의 복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어느 정도의 등산과 산불의 산자 같다는 정도, 그 정도를 배울 수 있는 어원, 제가 하고 있는 7구 영어가 바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강의인데요. 그러므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는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every와 one이 붙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ady라는 단어에 ly가 붙었다는 것도 순간적으로 0.24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there are consider가 생각하다에 어부터 있죠. 생각할 만한 거.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야 될 정도로 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뭐 사이에는 perception이라고 하죠. percep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동작. 그러니까 뭔가를 마인드, 우리의 정신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자,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과도한 연로 또는 moderate, warm이라는 단어에 th가 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따뜻함과 관련된 단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따뜻함의 즐거움을 그럴 때 느끼는, 그때 정신에 받아들이는 게 있겠죠. 그것과 그리고 그가 after라는 단어 word가 붙어 있죠. after는 뒤, 시간적으로, word는 방향, 뒤로 갔을 때 시간이 나중에가 되겠죠. 나중에 리가 붙었습니다. 리콜할 때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그의 메모리에 이러한 센스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메모리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후에 불러들일 때, 또는 NT란 말은 citate라는 단어가 생각하다고 NT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다 뜻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것을 예상할 때, 자신의 상상력으로 예상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느끼는 거, 아플 때 열의 온도를 느끼는 거와 이후에 기억으로 이러한 감정을 불러들이거나 예상한다는 거, 상상으로 한다는 거,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faculty라는 단어 보십니까? faculty, 이게 기능이에요. 이러한 기능들은 미믹, 모방한다는 거죠. 또는 카피예요. percept, 받아들인다고 했죠.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 감각, 센스가 받아들이는 것을 카피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결코 온전히 first, 힘이나 자, vivacity, 이거 vivid란 단어가 더 유명하죠. vivid, vivid 하면 생생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vivid 나가는 순간 vivid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it가 붙었죠. 그러므로 그 힘과 생생함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오리지널 센티먼트. 자, 이것도 센스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리지널 감성과는 어떤 force나 힘이나 또는 생생함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자, 최고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고치는 심지어 그 능력이 엄청난 vigor. 자, vigorous가 더 유명합니다. vigorous. 강력한, 활력의 정력적인 뜻이에요. 아주 엄청난 노력으로 operate, 작동한다 해도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러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그 물체를 그와 같이 라이브라는 단어 아시죠? 라이브 공연할 때 LY 붙은 겁니다. 라이브처럼 생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생한 방식으로 그들의 대상을 한다 해도 그 정도로 라이브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우리가 그들을 말한다 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아프레트 했을 때 심지어 그들의 대상을 그 정도로 라이브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해야 거의 우리가 느꼈어, 우리가 볼 수 있어 정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 거의 그 정도 이해가시죠?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could, almost는 거의예요. almost가 거의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상을 표현하는데 그 정도 라이브한 매너를 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거의 느꼈어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제외하고죠. 이 정신이 disorder란 단어 알다시피 오더 질서, 디스오더 무질서, 혼돈의 뜻이에요. 근데 이디가 붙었습니다. 순간 이것도 0.2초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인드가 혼돈, 질병과 미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신병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병 때문에 정신이 혼돈이 됐어. 아파. 마음이 아파. 정신이 아파. 그것을 제외하곤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최고의 vivacity, 생생함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할 정도죠. 그래서 이러한 받아들이는 걸 완전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 이 perception, 지각,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느끼는 거, 이러한 지각들이라고 했죠. S가 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거 순간적으로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0.2초로가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이러한 퍼셉션들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다. 붙었죠? 구별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피크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시에서의 모든 색감들, 아무리 스플렌디드, 화려해도, 장엄해도 그것은 결코 자연의 물체를 그와 같은 manner, 방식으로 페인트 칠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인데 이 description, 이러한 묘사가, 시에서의 묘사가 받아들일 정도, 리얼 진짜 랜드스케이프, 풍경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만들 수는 없죠. 시가 아무리 색감이 막 색감 표현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결코 자연의 abstract 대상을, 자연의 대상을 그 같은 방식으로 페인트 칠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라이브한 생각, 가장 활기찬 라이브처럼 느껴지는 생각은 그런 상상 같은 거죠. 상상도 여전히 열등한 거예요. 가장 둔한 센세이션, 이게 센스죠. 가장 둔한 감각에도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만 못지 않다 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많이 이 과정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독해를 하실 때, 듣기도 마찬가지지만 독해에서 어휘는 반드시 이 분할화 과정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정도의 어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원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접미사, 접두사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네. 그래서 7배의 어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분할화 과정이 바로 독해력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790에서 왜 어휘를, 어원을 조금을 다뤄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매산자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consider가 어불이 붙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perception은 뭐고 reception은 뭔가? 그렇죠? 또 conception은 뭔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perception, reception, conception은 뭔가? 이런 거는 동시에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분할화 과정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능숙한 독해에서 필요한 건 분할화 과정이다.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빠르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가? 인지하는 속도가 0.1초라는 거예요. 분할화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수업은 79 영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거에 대한 광고이기도 하고요.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라고 별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알리는 겁니다. 난 이런 거 해라고. 예. CNN 같은 거 들으시려면 당연히 이런 과정이 독해니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